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내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지난 10월 26일부터 전북 도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제도 과제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11대 정치개혁 과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모 기자입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 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28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도당이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 등 11대 정치개혁 과제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에 대해 도내 의원들과 정당들도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존기준 하향 등도 찬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전북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곳을 찾아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올 한 해에 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화합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9일 도청 대강당에서 2017 전북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김성량 씨와 더 군산타임즈 김용현 가족봉사단 등이 각각 도지사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나눔 기부왕에는 고지선 동조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비롯한 140여 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통약자들의 특별 교통수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 같이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황현 전북도 의회 의장은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황 의장은 특별 교통수단 운영이 시공간 요금체계 및 운행시간, 주말 공휴일 운행이 제각각 달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지방분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황 의장은 균형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며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은 국가의 정책 과제라며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3조 원을 보육 분야에 투입할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 29일 경기 보육인 대회 및 보육정책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김익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기도 공보육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남경필 도지사는 따복 어린이집 운영 확대와 경기도 보육진흥원 설치 등 경기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남 지사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직한 보육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교사 확대와 교직원 보수체계 합리화를 주장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군산에 들어서는데요. 군산 국가이 산업단지 유수지 내에 설치하는 최초 사례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신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석탄화력 감축 정책 기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28일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군산 제2 국가산단 유수지 수면에 민간 자본금 43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유수지 내에 설치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부력을 이용해 태양광 지배판을 설치해 오전과 오후 수면에 비치는 난반사까지 이용해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 발전시설보다 높은 효과를 갖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진안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모범 사례로서 수상장 대양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랜 신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철거 현장 인권 지킴이단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었는데요.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2017 철거 현장 인권 지킴이단 운영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주민 국회의원은 강제 철거 현장의 인권 문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서울시 측은 철거 현장 인권 지킴이단 운영 활동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철거 현장 인권 지킴이단은 불법 행동 감시 활동을 통해 철거민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의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통신공사 업체가 당선 이후 수의 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정읍시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비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때에는 4건의 1,642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된 후부터 현재까지는 10배가 넘는 계약인데요. 48건, 3억 3,572만 원의 계약이 체결된 거죠. 또 A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C정보통신공사 업체의 경우 1억 3,900만 원에서 2억 7,057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수의계약을 금지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특히 A의원은 가족회사의 사업과 관계가 깊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데다 해당 상임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특혜 의혹, 담합 입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읍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전북 김제시가 초유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아 민선 6기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약속하는 등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9일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 시장 권한대행은 선거 중립, 내년 예산 확보, 동절기 현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2018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을 앞두고 공개 추첨이 열렸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추첨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국가보훈 대상자 등 우선 모집 기간을 통해 선발된 유아를 제외하고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추첨은 각 유치원장이 처음학교로 해서 선택한 선발 기준번호를 이용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첨 결과는 SMS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송될 예정이며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 처리를 지휘, 감독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게 해당 기관장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앞으로 출산 후 정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반드시 방문해야만 가능한 서비스가 많아서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정부 이사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